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고국으로 무사히 귀국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멋진 해외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꼭 했으면 하는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슬기로운 해외에서 한 달 살기 5번째 마지막 편입니다.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그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무엇을 미리 잘 체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비행기 편과 숙소입니다. 비행편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리에서까지 예약이 가능할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숙소는 어떤 형태의 숙소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우선 정한 다음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항공권 구입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되도록 최소 6개월 전에 구입하라.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1년 뒤 살 것까지 예상하는 겁니다. 내년 여름에 떠난다면 지금 올 여름에 비행기 편을 사는 것, 그것도 상당히 빠르긴 빠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카이 스캐너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하는데요. 거기에는 항공권, 호텔, 렌트카 비교 예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많은 항공편을 살 수 있는 앱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스카이 스캐너를 한번 보시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어느 월에 지정해서 검색하며, 그리고 장소는 에브리웨어이라고 하면 해당 월에 가장 싼 순서대로 항공편을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를 누르면 해당 국가의 어느 도시별 항공권 가격까지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차트를 선택하면요, 원하는 달에 가장 저렴한 날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항공권 예매하기는 귀국한 날을 정해야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미리 돌아오는 날까지 지정해 놓고요, 현지에 가서 돌아오는 귀국날을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고국에서는 귀국하는 날까지 미리 정하는 것이 싸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도시의 호텔 가격 비교, 지도까지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숙박인데요. 숙박은 어떤 숙박 형태를 첫 번째 지정하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건지, 호텔을 이용할 건지, 민박, 레지던스,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한 7가지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숙박 형태를 정한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로 보면요, 나라를 검색하고 날짜를 지정하고 인원 정보를 넣고 쭉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특혜가 뭐냐면요, 28일 이상 장기 숙박을 하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정할 때 편의시설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무선 인터넷이 되는지, 부엌을 사용해도 되는지, 에어컨이 있는지, 세탁기가 있는지, 건조기가 있는지 등등을 사전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방 사진을 이제 체크하겠죠. 방이 마음에 들면 호스트에게 적어 놓은 자기 주택의 자랑을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용했던 체험자들의 후기를 점검합니다. 반드시 후기가 없는 숙소는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후기가 없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안 갔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후기가 어떻게 좋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한번 쭉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약하려는 에어비앤비 주택의 위치는 구글 지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좌측편에 구글 표시를 누르면 구글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여러 지리적 환경,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뷰를 이용해서 가려는 동네 환경을 쭉 미리, 동서남북 환경을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게 이제 문의를 합니다.
어느 날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지 뭐 등등을 이제 사전에 메일 형식으로 이제 문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질문 사항을 미리 잘 꼼꼼하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질문을 쫙 1, 2, 3, 4 해서 쭉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해당 그 기간 동안의 날씨를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지역을 누르고 월 그리고 날씨를 입력하면 그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밤에. 그래서 난방, 라디에이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요.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유무, 그 다음에 세탁기가 실내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야 되시고요. 가스레인지인지 아니면 인덕션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는 화상을 입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는 좀 되도록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기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기가 있는지 뭐 등등을 체크하셔야 되고, 가장 또 중요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개미가 나타나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돼요. 제가 전에 그 책에도 썼지만 에어비앤비 LA 쪽에 갔을 때 제가 묵었던 그 에어비앤비 그 숙소에서는 화장실에서 개미가 나타나갖고 그것도 수십 마리가 나타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화장실, 샤워실 개미굴이 있는지 모르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어비앤비가 아닌 호텔인 경우입니다. 호텔은 도심에 위치한 호텔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도심 중앙에. 사전에 방의 위치 등도 미리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호텔 내 시설 중에 헬스장, 그 다음에 수영장 유무, 그 다음에 시설물과 사용비를 따로 또 별도로 내야 되는지 비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호텔을 이용한 후기를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체크를 하셔야 되죠. 제가 5060이기 때문에 5060이라면 에어비앤비보다는 호텔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과 안전 그리고 중심지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저라면 5060한테는 호텔, 도심에 있는 호텔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5060 부부가 해외 한 달 살기 여행 전에 갖고 있는 두려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어느 정도 돈이 들까? 비용, 예산. 두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치안, 도난, 강도, 뭐 등등의 그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음식, 잘못 먹었을 때 배탈 등의 그런 대처 능력, 뭐 등등이 좀 고민되고, 세 번째가 영어죠. 당연히 이제 언어 영어가 조금 서툴 때문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시장 조사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 책에 관련 책을 통한 조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리 갔다 온 사람한테 문의하거나 해당 도시 문화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도시 관광청에 문의하거나 함께 떠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세요. 5060 친구들 중에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저 두 팀이 같이 떠나서 방을 잡거나 어디 여행을 같이 떠나거나 음식을 같이 먹어도 4명이서 한 테이블 딱 앉아서 먹기도 좋고, 만약에 어떤 한 팀이 위험하게 되면 한 팀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두 팀이 가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통신비 등의 국내에서 납부할 공과금을 미리미리 다 사전 체크해 보시고요. 신문이나 우편물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것도 미리 통보해 놔야 되고, 일자별로 일정을 미리 다 여행 설계를 다 해 놓아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해당 도시 여행사의 사이트를 한번 쭉 탐색해서 지역 여행사들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당일 코스, 반나절 코스, 1박 2일 코스 등의 여행 상품이 뭐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현지 여행 중에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싸움이 났다. 그럼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부부가 말싸움이 나면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사전에 서로 합의각서 대체할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날 경우, 그 다음에 배탈 설사가 날 경우,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병원 응급실을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부분,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길거리의 거린이 계속 시비를 걸 경우, 현금이 다 떨어졌을 경우, 뭐 이런 등등의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떠나면 또 굉장히 심적으로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해외 한 달 살기 이후에 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갔다 온 다음에 여행 작가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의 여행기를 쭉 매일같이 작성한 것을 정리하고요. 지출 내역도 정리하고, 사진도 정리하고, 동영상도 정리하고, 그래서 책 저술 내용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거죠. 책 목차도 만들고. 요 부분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5060 해외 한 달 살기 한 그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모아서 책으로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미팅하기, 처음에 마음이 맞았던 동료와 전화 연락하기, 여행 중에 만났던 해외인 그 현지인과 다시 연락하기, 뭐 등등 한 달 살기를 정리정돈하는 거죠. 동시에 다음 내년 혹은 2년 후에 떠날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또 2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한 달 살기 이후에 책을 저술하고자 한다면 저한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슬기로운 해외에서 한 달 살기 5부작 5편, 5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또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만날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